2026년 4월 전면전으로 치닫던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극적인 반전을 맞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했던 인프라 폭격 최종 시한을 앞두고 이란 시민들의 인간사슬 저항과 미국 정치권의 강력한 압박이 결합되며 파국 직전에서 회군을 선택했습니다.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7일 밤까지 휴전안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이란 내 모든 발전소와 주요 교량을 폭파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시설 타격을 넘어 이란의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겠다는 초강수였습니다. 실제로 시한을 앞두고 이스라엘군과 미군은 이란 곳곳에 철도와 고속도로 교량을 공습하기 시작하며 극도의 긴장감을 조성했습니다. 테헤란과 마슈아드를 잇는 핵심 교통망이 끊기고 일부 지역에서 정전이 발생하는 등 전면전의 전조는 뚜렷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무력 대응 대신 민간인을 앞세운 치밀한 여론전으로 맞섰습니다. 타브리즈와 가즈빈 등지의 대형 화력발전소와 주요 다리에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국기와 현수막을 들고 인간사슬을 형성했습니다. 이들은 타격 목표물을 에워싸고 전력시설 공격은 전쟁 범죄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타전하며 미국이 공격을 강행할 경우 대규모 민간인 학살이 불가피함을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이란의 이러한 전략은 미국의 정밀 타격 명분을 약화시키고 국제적인 비난 여론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문명멸절 발언과 민간 인프라 공격 예고는 미국 내부에서도 거센 정치적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의 발언을 인류 문명에 대한 도전이자 명백한 전쟁 범죄로 규정하며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통한 해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더욱이 일부 우파 진영조차 민주당의 공세에 동조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했습니다. 이른바 트럼프 충성파로 분류되던 공화당 핵심 의원들 사이에서도 민간시설 공격으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경고가 쏟아졌습니다. 아군 내부의 이러한 이탈 조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의 저항보다 더 실질적인 위협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예고했던 시한 직전 폭격 계획을 잠정 중단하고 2주간의 임시 휴전을 수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결정적 이유는 정치적 고립과 실리적 타협 사이의 고심 끝에 나온 선택으로 풀이됩니다. 돌이켜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6월 20일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미군 해군의 고고도 무인정찰 기R-4 글로벌 호크를 격추하자 즉각 보복을 결정하고 이란 내 군사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공격 시한 직전 트럼프 대통령은 인명피해 규모가 150명이라는 답변을 듣고 사람이 타지 않은 드론 한 대 격추에 대한 보복치고는 비례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작전을 취소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등 강경파는 강력한 타격을 주장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인명피해가 전면전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해 막판에 마음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만약 폭격이 실행되었다면 2019년 당시 150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의 인명피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마주할 정치적 위기의 크기 역시 훨씬 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란이 휴전 조건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일시적 개방을 제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자신의 압박이 거둔 승리로 포장하며 회군할 명분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인간사슬 작전과 미국 정치권의 해임 압박이라는 안팎의 포위망에 직면해 전략적 후퇴를 선택했습니다. 이란은 민간인을 방패로 삼아 국가 기반 시설 파괴를 면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역시 전쟁 범죄자라는 낙인을 피하고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라는 실리를 챙기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은 임시 휴전으로 일단락되었지만 향후 국제 정세에 미칠 파장은 계속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방송사명 뉴스였습니다.